태국이 한국을 무시하며 주제넘는 행동들을 연달아 저지른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초반에는 한국이 없어도 잘만 살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던 태국이었지만 한국 측의 강경한 대응과 함께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태국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한 태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옳다는 의견과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빌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각자의 의견이 맞다며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양측의 갈등이 폭발하는 바람에 태국은 큰 혼란에 빠진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태국 현지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21살 펀펀이에요. 요즘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 상황은 한마디로 정말 큰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전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속상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학교는 요즘 한국 얘기만 나오면 정말 난리가 난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싫어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매번 토론이 벌어지고 그게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말 큰 문제거리죠. 저는 평소에 한국을 좋아해서 항상 한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곤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답니다. 지난주 군사전략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교수님께서 동아시아의 군사 동맹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한국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러자마자 교실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뒤에 앉아있던 솜차이가 한국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솜차이의 시각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거고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시작된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 중재에 나서셨지만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은 계속됐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한국 얘기로 시끄러워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최근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이죠.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걸러내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정작 관광을 목적으로 가려는 선량한 태국인들까지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전자여행허가 제도인 KTA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저희 과 동기인 팁타완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얼마 전 한국 여행을 가려다 KTA가 거부돼서 못 갔는데 팁타완은 정말 화가 나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한국이 태국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느꼈고 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 같다며 이제 한국에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않다고 했죠. 심지어 벤코리아 해시태그까지 달았는데 이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 운동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제 절친한 친구 파이도 처음엔 한국을 좋아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태국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잔뜩 휩싸여 있더라고요. 결국 파이도 벤코리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희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얘기만 나오면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엔 큰 싸움까지 하게 됐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파이가 갑자기 제게 한국을 아직도 좋아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파이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한국이 저희를 무시하고 있다며 화를 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설명하려 노력했죠.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실제로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파이는 더욱 화를 내며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파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파이는 제가 태국인이면서 왜 자꾸 한국 편만 드냐며 애국심도 없냐고 말했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애국심이 꼭 너처럼 자기 나라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태국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말했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파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동생이 한국 유학을 가려다 KTA가 거부돼서 꿈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도 파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미워하는 건 옳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 말을 끝으로 저희의 대화는 끝이 났고 그 후로 파이와 저는 대화를 하지 않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상한 게 오랜 친구를 잃은 것 같거든요. 혼자가 된 저는 많이 외로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이 태국을 대하는 자세에는 큰 잘못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태국 정부가 자국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따로 알아봤는데 실제로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특히 마약 관련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마약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중 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9.6%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태국인 4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때 적발된 사람들이 야바라는 불법 약물을 국제 택배로 밀반입해서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유통했다고 하는데 압수된 약물의 양이 1만 2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였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면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지 누구나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즉 한국인들이 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제가 살고 있는 태국 정부는 어땠을까요? 아마 더 강경하게 대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님의 발언도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한국의 관광지를 폄하하고 중국과 비교하면서 한국 여행의 단점을 강조하셨는데 협회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태국을 대표하는 분인데 이렇게 무례한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망언 때문에 태국으로 여행 오는 한국인들이 확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영향으로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방콕에 있는 식당도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매출이 반토막 나서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가정 형편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번 학기에 제가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아야 할 것 같답니다. 아니면 휴학까지 고려해야 할 지경이다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불과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가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학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학기는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다음 학기부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고 하셨죠. 그때 충격을 꽤 많이 받았어요. 저희 가족은 그동안 방콕에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덕분에 윤택한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확 나빠지더라고요. 부모님 앞에서는 애써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학교에 군사학과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다는 걸 알아봤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받아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 저도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잖아요. 만약 받지 못하면 정말 휴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강당에서 국제관계 세미나가 열렸길래 참석을 했어요. 세미나 주제가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관계였는데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일어나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하냐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교수님께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청중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사실 워낙 예민하다 보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물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교수님께서도 꽤 당황하신 채로 답변을 못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의견을 말했어요. 한국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저희가 먼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저를 노려보았고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수파콘이 작은 목소리로 제 말이 맞다고 동의해 주었어요.
수파콘에 그렇게 응원해주는 모습에 용기를 얻은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밝혔어요. 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전반적으로 한국을 미워하기 전에 저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중 한 명인 라차다가 제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어요. 사실 자신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다른 학생 타나와도 자기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제 의견을 말하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군사전략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먼저 태국의 군사력부터 살펴봤어요. 태국의 상비군은 약 36만 명이고 예비군은 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육군의 경우 전차가 500대 정도 있고 장갑차는 1000대, 견인포는 700문, 자주포는 20문 정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수송 차량도 4,600대나 있었어요. 공군은 전투기와 경공격기를 합쳐 110대 정도를 운용하고 있었고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만든 T-50 고등훈련기를 12대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송기도 12대 있고요. 특히나 태국의 해군의 경우 동남아시아 안에서는 꽤 강한 편이라고 해요. 심지어 항공모함도 한 척 있다고 하던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이게 실제로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방 사그라들긴 했지만요. 그 외에 상륙함 2척, 호위함 7척, 초계함 30척, 잠수함 1척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태국의 군사력이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놀랄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슬프게도 한국의 군사력을 조사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하더군요. 태국은 25위고요. 국방 예산도 한국이 저희 6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전차만 해도 한국은 2,6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전투기나 해군력도 모든 면에서 저희가 열세예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같은 반 친구인 아낫이 다가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낫은 제가 또 한국 좋아하는 소리를 하려고 한다며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이건 단순히 한국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거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아낫은 비웃듯이 한국이 저희보다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과 한국이 전쟁으로 맞붙게 되면 한국은 태국 발밑에도 못 미칠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죠. 군사력으로 봤을 때 한국은 세계 5위고 태국은 25위라고 군사비 지출도 한국이 저희 6배 이상이라고 말이에요. 아낫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국 현역 병력은 36만 명이고 한국은 50만 명밖에 안 된다며 그 정도 차이는 현대전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의 예비군이 310만 명이 넘는다는 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병력수만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무기의 질과 양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제 설명을 듣고 아낫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누가 봐도 당황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주장을 펼쳤죠. 한국이 태국보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치더라도 태국에게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중국과 태국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무리 강해도 중국을 이길 순 없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낫의 말이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지 설명했어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으니까요. 중국이랑 사이가 좋다고 해서 태국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태국에서 민폐만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죠. 제 생각으로는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만약 다른 나라까지 끌어들인다면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잖아요. 아낫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고 그 후로 아낫은 저를 볼 때마다 피해 다니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태국과 중국의 군사 협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태국이 최근 중국에서 탱크와 잠수함, 상륙강 스팜 등을 대거 구매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태국은 미국에서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도 구매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태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던 저는 갑자기 혼란스러웠어요. 왜 태국은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는 걸까요? 2022년에는 중국과 연합공군 훈련을 했고 2023년에는 미국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대요. 심지어 러시아에서 연료와 식품도 수입하려고 한다는 거 있죠. 여러 나라에 다 손을 뻗고 있는 게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태국의 행동을 두고 자유분방한 외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느 나라도 저희 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걱정돼요. 중국은 저희에게 무기도 팔고 관광객도 많이 보내주지만 그만큼 태국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저희 태국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함 한 척을 긴급히 재배치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지스함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춘 배예요. 미국의 이런 행동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국방장관이 저희는 한국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던데 이런 거 보면 정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군사훈련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프리덤 에지라는 이름의 이 훈련에서는 대잠전, 미사일 방어, 공중전 등 다양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항공모함까지 동원했고 한국과 일본도 최신 군함들을 보냈다고 하던데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태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희는 여러 나라와 조금씩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정작 확실한 동맹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태국의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를 보면 확실한 동맹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항상 한국 편에 서 있으니까 한국은 더 자신감 있게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조금씩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저희를 도와줄 진정한 동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태국의 미래가 정말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하잖아요. 물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태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 센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재밌게 본 다른 친구들이 다가온 모양이더라고요. 같은 과 친구 중에 수환이라는 친구가 제게 다가와서 제가 한국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걸 듣고 많이 배웠다고 말해줬어요. 자기도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제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티다라는 친구도 제가 단순히 한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말해줬고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제 의견을 밝히게 됐어요. 한 번은 학교 토론 대회에서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 생각을 자세히 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한 이유가 분명 있다고 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이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항의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민들의 해외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귀국한 불법 체류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많은 학생들이 공감해 주었어요. 심지어 교수님께서도 제 의견이 매우 균형 잡혀 있고
건설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태도에 공감해서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학교 안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의견에 동조하는 친구들도 생겼고, 저 역시 더 자신있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걱정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안학과 다른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죠. 아낫이 한국이 저희를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뭘 바라느냐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은 그저 태국 문화를 배우러 온 학생일 뿐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아낫에게 이 학생은 개인이고 국가 간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에게 그런 식으로 화풀이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졌죠. 아낫은 제게 화난 눈빛을 보내며 또 한국 편이냐고 물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느냐고 따지길래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분히 말했어요. 저도 그 상황을 알지만 이렇게 개인을 공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제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나차다가 제 말이 맞다고, 저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아낫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아낫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마 저게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아낫 같은 친구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